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200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원화 약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은 없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원달러 환율 1,200원대 턱 밑까지 아무튼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원화를 사는 사람보다는 달러를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네네네. 우리나라 국내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찾는 사람보다도 원화를 찾는 사람이 더 많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찾고 원화를 찾지 않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자, 그것은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상황 속에서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달러 쪽으로 도망가 있는 것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내의 달러의 보유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희소해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경합을 하면서 합해지면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최근 한 달간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경제가 정정이 아주 불안한 아르헨티나나 터키 이 두 나라 빼고는 최근 한 달간 환율 상승치는 세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중국, 이게 지금 상황은 대강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뭐 또 원달러 환율이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한국이 타격을 입는 경우 지금 이 틈바구니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예를 들면 중국이 피해를 본다든지 뭐 미국의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위안화와 원화를 비교를 해보면 위안화보다 원화가 더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고 있고 또 서로가 관세 폭탄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후폭풍이 있다 그러면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국 위안화 가치는 아직 별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원화에 대비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가 이제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떨어졌는데 자, 이 대목에서는 최근에 한 달간 우리나라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중국이 감소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가 작년 연말부터 5개월간 급격히 줄어드니까 한국의 통화량 달러 양도 줄어들었고 우려도 심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 수출 감소 속도만 보면 우리가 더 심한 거예요. 중국보다도. 거기다가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게 되면 중국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데 수출을 상당히 하기 어렵게 되는데 관세 폭탄 25%의 보복 관세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상당수 제품을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다가 그걸 가공해서 미국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경유해서 미국에 파는 셈인데 결국 우리나라가 관세 폭탄을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의 직격탄을 우리가 맞고 거기다 플러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이 안 좋다. 이것이 가미가 되면서 최근 한 달간 환율 상승폭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희비와 득실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가격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도 없고 반드시 나쁜 것도 없어요. 경제 지표라는 것은 거기에 다 장단점이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산장사, 소금장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선 지금처럼 환율이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가장 좋은 사람은 수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수출을 종래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을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수출하고 난 그 대금은 나중에 원화로 환산하게 되거든요. 환율 오른 것만큼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지금 수출업자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수출주 쪽은 지금 상당히 좋죠. 반대로 물건을 수입하고 있는 사람들,
직격탄을 맞죠. 예, 예. 수입하면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 관련고 생각해놨던 많은 이 셀러리맨들, 월급쟁이들 예. 굉장히 지금 멘붕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비행기값 올라가죠. 예. 호텔비 이런 것도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치르는 돈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예. 학부모들 지금 등골이 휩니다. 네. 학부모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특히 미국 유학을 보냈다. 예. 이건 지금 저기 자막에도 나옵니다만은 저기에 525만 원 차이다. 저건 굉장히 착한 가격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가격을 얘기해 놓은 것이고 지금 저기에 생활비가 빠져 있습니다. 아, 예. 학비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생활비예요. 예, 예.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최근 한 달간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예. 학생 하나당 1,000만 원 이상 부담이 더 늘었다. 예. 학생 2명이면 2천만 원 부담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또 뭐 여행이나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필요한 경비를 쓰는 측면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굉장히 좀 쉽게 와닿는 측면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수출, 수입, 소금 장수, 우산 장수 이렇게 비교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따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출하시는 분들은 좋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것도 옛말이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만큼은 그렇게 화끈하게 효과가 안 난다. 이렇게 이유는요?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 그리고 뭐 근자에 한 90년대까지도 환율을 일부러 상승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수출이 잘 됩니다. 그런 효과를 많이 보아왔는데 네. 최근에 와서 그런 효과가 좀 안 나는 게 뭐 물론 환율 상승하면 수출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예. 한국 물건이 싸서 찾는 사람이 많다면 좀 더 싸게 해주면 더 많이 팔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 물건이 싸서 산다기보다 한국 물 제품이 좋아서 또는 이 제품을 꼭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이네비트블한 꼭 필수품이기 때문에 사는 경우에는 가격에 별로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90년대까지만 해도 환율 상승하면 박수를 막 쳤습니다. 우리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구나. 예. 그런 면에서 그 효과가 좀 반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고 저희가 이제 주식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요즘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팔자 추세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떠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1,200원대로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자본이 국내 주식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귀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건 왜 그런 겁니까? 저거를 쉽게 설명드리려면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략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가장 부작용이 나타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네.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국내 사람은 별로 관계없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안 사는 정도만 아니라 이미 샀던 사람들은 그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게 유리합니다. 예. 자, 환율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종전에 1,000원의 환율에 샀는데 지금 환율이 1,200원으로 바뀐다라고 예. 그러면 종전에 그 사람들은 1,000원에 사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1,200원이니까 팔고 빨리 나가는 게 유리해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른다. 네.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이게 1,200원이 될지 1,250원이 될지 모르는데 하루 매일같이 조금씩 오르면 예. 한국에 오늘 사는 것보다는 내일 주식을 사는 게 더 유리해요. 예. 그만큼 내일 사면 환율 오른 것만큼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환율 상승 부분만큼. 예. 그런 식으로 한 달간 우리가 이 환율이 계속 상승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사는 게 좋고 모레 사는 게 좋다 보니까 주식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이럴 바에야 예. 환율을 한꺼번에 예. 1,200원 팍 좀 조정을 해버려라. 그러면 시장 그 실세에 근접을 하게 되고 추가 환율 상승의 가능성이 없다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에 예. 어떻게 보면 표를 주는 거군요. 이 예. 외국인들은 더 오를 1,20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를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저희가 평균치를 이제 조사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런 2011년 이후에는 그런 근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외국인 매수가 상승할 것이다. 예. 왜 그런지 그걸 저희가 짚어봤고요. 아무튼 이제 환율로 인해서 여러 좀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당연히 나올 텐데요.
계속해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걱정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어떻게 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쪽은 예. 웃고 있고 한쪽은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쓰고 있다고 이래 볼 수가 아무래도 그럴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수출 쪽은 예. 지금 경쟁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설금설금 좋아졌기 때문에 예. 속으로 좀 웃을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우리 지금 수출이 5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예. 이 환율 쇼크 때문에 5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수출이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정권 시장입니다. 지금 외국인 자금이 일거에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예.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 이게 그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 이른바 주식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환경이 변할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국제자금의 속성인데요. 예. 안전자금이라고 그러면 일본 엔화로, 그러니까 일본으로 도망을 가거나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별로 계속 잔존에 있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돈이 다 빠져나가고 주가가 무너지면 금융시장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우리가 물론 외환보유고가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3천억 달러 이상은 충분한데 그것이 만약에 그것까지 무너진다면 1997년도 같이 우리가 지불할 돈이 없어져서 결국은 외환 위기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는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뭐 홍남기 부총리도 환율 쏠림 현상이 있으면 정부가 대응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아직까지 뭐 지금 이제 정부가 개입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환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율 시장 전망은 어떨지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 필요하다면 예. 환율의 적정선이요. 예. 그게 뭐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적정선이 필요하다면 그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경제학적으로는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우선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실질 실효 환율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100이 예. 가장 이상적인 환율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정통적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실질 실효 환율이 좀 더 높아요. 100보다 좀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나라 돈 가치가 좀 과대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한 달에 예. 이렇게 엄청난 양이 급격하게 예. 조정이 되면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균형이 될 때까지 그걸 경제학에서는 이퀴리브리움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균형이 될 때의 환율이 가장 이상적인 환율인데 그 균형되는 환율은 경상수지가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예. 균형 상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예. 일부에서는 수출이 어렵고 나라 경제가 참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예. 지금 우리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여전히. 예. 그런 면에서 아직도 환율이 조금씩 더 올라갈 여지는 있고 예. 우리 경제가 그렇게 크게 환율 때문에 무너질 정도로 취약하지는 않다. 다만 예. 급격한 상속이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 해서 주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외환 당국이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저희가 해봤고요. 전망까지 더불어서 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알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